세종에 항상 예로 드는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요?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종시의 대장 아파트예요. 일단 세종시의 입주 물량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세종, 대전, 청주가 같이 한 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종에 2014년부터 해서 10만 호가 입주를 하면서 어땠습니까? 네, 대전과 청주 작살이 났었죠. 2014, 2015, 2014에 17,000, 2015에 19,000 이러면서 입주 물량이 터져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점점 감소를 했고 2021년 9,168 세대가 입주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세종에 한계가 온 겁니다. 더 이상 외지 투자자가 진입을 할 수 없고 실거주 수요자가 대출에 안 나와서 진입을 못하니까 수요가 그냥 뚝 끊기게 됩니다. 중단되었죠. 그러고 나서 입주 물량은 빌빌 깁니다. 앞으로도 입주 물량은 없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4,000세대, 내년 없어요. 이렇게 세종은 이제 완성된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전은요? 반면 대전은요? 제가 방금 세종, 대전, 청주 세 개 아파트가, 세 개 지역이 한 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대전 11,000, 25 11,000 이렇게 대전에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청주는요? 네, 충청북도 청주 인구가 80만 이상입니다. 여기가 또 충북에서 또 지표가 되는 곳입니다. 자, 올해 8,800, 내년에 4,300. 근데 25, 26, 27 입주 물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세종과 대전과 청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지? 세종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데 대전은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많고 청주는 입주 물량이 내년에 다시 좀 감소했다가 또 증가하는 추세네. 26년도, 27년도에 대전과 청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24 대전에 입주 물량 많습니다. 25 대전에 입주 물량 많습니다. 26년도 청주의 입주 물량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세종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 지역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면 나한테 매수 기회로 작용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대전으로 전국적으로 또 이때 취득세 중과 풀렸다 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어디를 접근하겠습니까? 대전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노도시특별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잖아요. 대전도. 자, 대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청주가 뒤늦게 올라갑니다. 왜? 대전에 올라가면 어디 하지? 라고 하니까 옆에 청주에 있네. 인구 80만 이상이네. SK하이닉스 있네. LG생활건강 있네. 등등. 일자리 풍부하네. 모비스 있네. 진입하는 겁니다.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6, 27년요. 대전과 청주를 좀 바라보면 된다. 요 전제로 한번 다시 새로운 동 10단지 더샵 볼게요. 자,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가 26평이 과거에 8억까지 올라갔다가 35% 하락했었고요. 4억 5,400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반등해서 30% 반등이 있었고요. 네.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음에 또 오르니까 또 수요가 또 많이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5억 2천까지 떨어져요. 먼떨만떨이라고 제가 2023년 내내 이야기했어요. 2022년 추석부터 이야기했죠. 2022년 하반기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떨만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이 우리가 진입해야 될 지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세종은요 먼저 떨어졌죠. 언제부터요? 21년 9월부터 떨어졌잖아요. 먼저 떨어지면요 많이 올라갑니다. 떨어져요. 이게 조정이라고요. 부동산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쉬고 이렇게 지루한 횡보장도 반복이 되어야지 에너지가 촉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쌓이는 그 기간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요. 자, 대전의 둔산동에 있는 크로우 아파트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기가 막힌 시기들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털고 나간답니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못 견디겠다. 6년을 기다렸는데 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 네? 그리고 이 사람 정확하게 2017년 7월 달에 탁 털고 나니까 그때부터 180%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세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예를 들어서 세롬동에 있는 10단지 더샵이 대장이지만 그 옆에 같은 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슬앤파밀리아는요 소외를 많이 받아요. 가격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30% 하락을 했다가 10%밖에 이렇게 한 12%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루하게 횡보장에 빠지는 겁니다. 왜? 과거에 세종시가 상승한 원인이 뭡니까? 세종시 상승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세종시가 상승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시기에는요, 어차피 반등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갔어요. 왜? 대세 하락장이 동일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게 어떻게 펼쳐질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세종이 올라간 케이스는요, 이 시점이 올라간 케이스. 2014년부터 대거 입주 물량이 발생했다는 거죠. 맞죠?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압니다. 14년도, 15년도 입주 물량이 대거 터졌었는데, 이때 2013년부터 바닥을 찍고 2015년까지 서울이 회복을 해요. 서울이 회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서울이 회복했고 이미 가격이 10%든 15% 상승했다고요. 서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던 투자자가 어딜 바라보냐? 네?
호재가 있는 곳을 바라봤다고요. 자, 제가 투자자가 언제 접근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먹을 게 많다. 입주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나오는 물량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실거주자들 또는 여기 당첨된 사람들 또는 세종에 있던 원주민들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외지인들은요, 이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현재 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둠이 걷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본다고요. 서울이 좀 올라줬습니다. 서울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오른 서울을 살까 아니면 앞으로 오를 세종을 살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인 서울과 가까운 세종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국회 들어온다, 뭐 한다 엄청나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세종에 진입을 했고요. 세종에 진입을 하니까 입주 물량이 또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대전이 움직이잖아요. 맞습니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투자자가 진입을 했었고 대전이 또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이 입주할 때 서울 수도권 투자자들이 세종에 진입을 했다. 여러분, 진입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관심 있는 대구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대구는 상승이 스톱되었어요. 2008년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2015년 중반까지 쭉 상승하다가 전국에 있는 투자금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때 세종으로 가요. 대전으로 간다니까요. 돈이, 여러분, 대한민국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돈은 결국 돈 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